하반신 마비라는 안타까운 사연으로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받아오던 그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더니 갑자기 두 발로 일어서는 충격적인 장면이 송출된 것.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유튜브의 인기 컨텐츠 먹방. 그런데 여기 먹방치고는 너무나도 독특한 컨셉으로 화제가 되었던 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바로 안대를 한 채 오로지 손으로만 식사를 하는 영상들로 순식간에 160만 구독자를 모은 미국의 먹방 유튜버 케이트엽. 하지만 그녀의 채널이 이토록 인기를 얻으며 승승장구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그녀를 따라다니는 괴소문이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그녀가 납치를 당한 채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당해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었는데요. 실제로 그녀의 영상 속 팔과 입술을 자세히 확대해보면 누군가에게 맞은 듯 푸르딩딩하게 멍들어 있는가 하면 특별히 대문자를 달지 않아도 될 곳에 달려있는 영문의 스펠링만 따로 떼어내서 읽으면 구조신호인 SOS가 조합되는 등 수상한 점들이 속속 포착되며 그녀를 둘러싼 괴소문은 더욱더 확산돼 갔다고 하죠. 하지만 동시에 일각에서는 진짜 납치를 당한 거라면 증거를 없애도 부족할 판에 저렇게 힌트를 버젓이 내버려뒀을 리 없다라며 단순 구독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사기극이라고 의심하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그녀의 진짜 정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밝힌 한 유튜버는 납치된 상황이라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주변 정황들을 근거로 그녀를 둘러싼 납치 논란은 모두 조작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자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에도 양쪽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아 아직까지도 그녀의 영상 댓글엔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케이트엽의 사례와는 다르게 정말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발견되며 주작이 들통나버린 방송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작으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은 유튜버 탑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리버킹. 우통을 벗은 채 지하철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남성. 이걸론 성에 안 찼는지 거리로 나와 운동을 이어나가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얼음을 잔뜩 넣은 욕조에서 목욕까지. 일반인들이라면 따라할 엄두도 못 낼 기행을 이어가던 이 남성의 정체는 바로 틱톡 팔로워 350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 리버킹. 온갖 기행들 뿐만 아니라 아무런 조리도 거치지 않은 동물의 생간, 심지어 고환까지 뜯어먹는 야성적인 모습을 어필하며 많은 팬층을 모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자신이 이런 기행을 벌이는 이유가 지혜로운 선조들이 살아온 원시시대의 삶을 이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이런 삶이야말로 병든 현대인들에게 건강과 행복 또 힘을 가져다 준다고 설파하고 다녔던 리버킹. 심지어 당시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있는 간을 통째로 먹는 모습에 그의 건강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이어졌을 때에도 오히려 자신은 이런 생활 방식으로 지금의 근육과 건강을 얻은 것이라며 꿋꿋하게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이런 주장에 설득당한 많은 사람들이 리버킹의 이름을 딴 단백질 보충제를 구매하거나 심지어는 몇몇은 리버킹처럼 야성적인 남자가 되고 싶다며 그를 따라하는 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그의 인기는 날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버킹을 추종하던 이들의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사건 하나가 발생했으니 바로 해외 헬스 유튜버들이 그가 약물에 의존해 몸을 키우는 일명 로이더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 그들은 영상 속에서 나오는 리버킹의 신체 곳곳에서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사람과 같은 부작용 증세가 보인다며 그가 말하던 원시시대의 삶으로 이루어낸 건강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리버킹은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데다 구체적인 증거 역시 없었기 때문에 구독자들은 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동료 헬스 유튜버로 알려진 MPMD가 그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를 내놓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해당 헬스 유튜버는 그간 리버킹이 자신에게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며 리버킹이 직접 자신에게 보낸 메일을 공개. 그 내용은 리버킹이 근육 관련 약물에만 매월 1,300만원가량을 소비하고 있었고 그 양이 웬만한 보디빌더보다 많았다는 사실까지 세세히 적혀 있었는데요.
결국 그의 거짓말에 보다 못해 공개해버린 최측근의 폭로로 인해 그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나버린 셈. 이에 리버킹은 자신의 채널에 약물 투여를 인정하는 영상을 업로드했고, 그를 따르던 300만의 팔로워들은 큰 실망감과 함께 비난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를 믿고 보충제를 구매했던 이들로부터 2,500만 달러의 소송까지 당하며 죗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근황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수년간 조상들의 지혜로운 삶을 설파해오던 리버킹. 사실 그가 가장 먼저 배웠어야 할 조상님들의 지혜는 이 말이 아니었을까요? 정직은 일생의 보배. 3위 리티지. 영순이 여러분들은 게임 즐겨 하시나요? 여러 장애물과 몹들을 뚫고 게임을 클리어할 때의 쾌감은 사람들이 게임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일 텐데요. 그리고 몇몇 게임 마니아들은 단순히 게임을 클리어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남들보다 1초라도 더 빨리 깨는 것을 목표로 두는 이른바 스피드런을 즐긴다고 합니다. 트위치 스트리머 리티지 또한 이런 스피드런을 주 컨텐츠로 다루는 방송인 중 한 명이었는데요. 그는 슈퍼마리오, 소닉 등 클리어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게임들을 주로 다루며 도저히 일반인은 따라할 수조차 없는 미친 클리어 속도로 게임을 진행, 빠르게 팬층을 모아나갔죠. 그리고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게임 스피드런 방송을 하고 있던 리티지. 근데 이거 정말 사람이 플레이하는 거 맞아요? 한눈에 척 봐도 너무나도 기계적인 조작과 말도 안 되는 테크닉들이 속속 포착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 역시 프로그램이 대신해주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를 반박하기 위해 직접 손캠까지 켜가며 결백을 주장했던 리티지. 하지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켰던 이 손캠은 오히려 스스로 자신의 사기를 자백하는 꼴이 되었으니 바로 화면 속 캐릭터의 움직임과 그가 누른 방향키가 다른 등 명백한 조작임이 들통나버린 것입니다. 결국 리티지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시청자들에게 사과를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그의 게임 실력에 감탄해 방송을 시청하던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낀 대로 느낀 뒤였고, 시청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던 그는 자신의 트위치 아이디를 삭제한 뒤 지금은 더 이상 방송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높은 기록을 세워서 모두의 관심과 또 선망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가 진짜 가져야 했던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시청자들에 대한 신용이 아니었을까요? 2위 엔젤 해밀턴. 흔히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을 두고 인간 승리라는 표현을 쓰곤 하죠. 그리고 미국의 트위치 스트리머 엔젤 해밀턴은 그야말로 이 단어에 딱 어울리는 표본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를 얻게 되어 옴짝달싹 못하게 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2011년 트위치에서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며 구독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기 때문 그도 그럴 것이 장애 따윈 신경 쓰지 않고 디아블로, 와우크래프트 등 게임을 주력 컨텐츠로 재미있게 방송을 진행하는 해밀턴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결과 엔젤 해밀턴은 트위치 파트너 스트리머로 승격, 인기 스트리머로서 입지를 굳혀나간 것은 물론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그의 모습에 감명받은 많은 이들이 너도 나도 그를 돕고 싶다며 후원의 손길을 내미는 등 많은 응원을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후원으로 모은 금액만 무려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00만 원에 달했다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청자들의 이런 진심 어린 정성이 통했던 건지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방송을 하던 엔젤 해밀턴은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 같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반신 마비라는 안타까운 사연으로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받아오던 그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더니 갑자기 두 발로 일어서는 충격적인 장면이 송출된 것. 흡사 유주얼 서스펙트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이 소름 돋는 사기극은 찰나의 방심으로 이어진 실수 하나 때문에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고, 그렇게 해당 영상이 송출됨과 동시에 엔젤 해밀턴은 숱한 비난과 함께 트위치 영구 정지, 트위치 파트너 스트리머 계약 파기, 받았던 후원 전액 환불이라는 처분을 받으며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그렇게 무려 8년 동안이나 잠적하며 방송계를 떠나 있던 엔젤 해밀턴은 돌연 2020년 9월 타 유튜버 채널에 출연해 당시 상황에 대한 충격적인 해명으로 또 한 번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맙니다. 그 내용인 즉슨 방송 초기에는 하반신 마비를 겪고 있던 게 맞았지만 이후 점차 건강이 호전되었다며 다리가 완전히 낫는 그날 구독자들에게 깜짝 공개할 생각이었다는 것. 하지만 정말 그럴 생각이었다면 사건
사건 직후 즉시 해명했어도 충분했을 텐데 왜 8년이나 지난 시점에야 얼굴을 드러낸 건지, 또 막상 그가 당시에 내놓은 해명을 보면 걸어간 것이 아니라 휠체어에서 떨어져 바닥에 넘어진 것이라 했던 걸 생각하면 너무나도 일관성이 없는 주장에 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데요. 결국 이미 여러 차례 신용을 저버린 대가로 현재 그의 해명 영상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냐는 비판 댓글만이 가득하다고 하죠. 사실 국내에도 몇 년 전 거짓으로 장애를 연기하고 이를 이용해 수익을 벌어들인 유튜버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마냥 먼 얘기로만 느껴지진 않는데, 이들을 보며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얻었던 사람들에게 두 번 상처를 안기는 이런 식의 주작 영상을 두 번 다시는 유튜브에서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위 트레버 제이콥. 하늘을 비행하며 캘리포니아 상공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고 있던 비행기. 그런데 그 순간 잘만 돌고 있던 비행기의 프로펠러가 어느 순간 뚝 하고 멈추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하지만 파일럿은 침착하게 주변을 살피다 비행기 아래로 그대로 다이브. 침착하게 등 뒤에 있던 낙하산을 펼치며 탈출에 성공하는데요. 와, 진짜 무슨 액션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같지 않나요? 상황 자체도 손에 땀을 쥐게 하지만 그가 셀카봉으로 촬영한 당시 상황을 보고 있으면 리얼함이 더욱 와닿는데, 잠깐? 셀카봉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다이빙하던 그가 손에 쥐고 있던 촬영 준비가 갖춰진 카메라. 어딘가 좀 수상하지 않아요? 게다가 비행기 조종사들이 기내 문제 발생 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엔진 재시동과 관제소 무전 등을 일절하지 않고 곧장 비행기를 버리는 판단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그가 조회수를 위해 비행기 사고를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더욱더 가중된 상황. 실제로 한 항공 전문가는 그가 탔던 경비행기는 너무 작아서 일반적으로 낙하산을 맨 채로 조종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그가 비행기를 고의로 추락시킨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합리적인 의심에도 불구 의혹을 전면 부인해오던 제이콥은 미국 연방항공청과 교통안전국의 계속되는 수사에 결국 궁지에 몰려 모든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는데요. 한 지갑 제조사와의 광고 계약을 맺고 해당 영상을 찍은 것이라며 사건 발생 후 1년 5개월이 지난 지난달 12일 조작 사실을 전부 시인했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은 그가 저지른 일이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 추락 현장에 증거인멸의 흔적도 발견된 것을 근거로 그에게 최대 20년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회수도 좋고 광고도 좋은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제발 선은 지키자고요. 네? 미국의 600만 유튜버 제이슨은 어느 날 자신의 여자친구가 지난밤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데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여자친구의 마지막 소원이 그녀의 채널 구독자 수가 100만이 되는 것이었다며 부디 채널을 구독해달라고 부탁하죠. 평소 악질적인 어그로 때문에 민심이 좋지 않았던 그였지만 여자친구를 잃은 슬픔에는 모두가 공감했기에 많은 이들이 진심으로 애도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여자친구가 자신의 채널에서 한 폭로에 따르면 자신은 멀쩡히 잘 살아있고 제이슨은 해당 영상을 자신의 동의도 없이 멋대로 만든 영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어버린 제이슨의 행동에 숱한 비난의 댓글이 쇄도했고 600만의 인기 유튜버였던 그는 민심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그대로 나락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네요. 흔히들 조회수를 위해서 선을 넘는 어그로를 끌거나 눈살이 찌푸러지는 행동을 하는 이들을 두고 조회수에 영혼을 팔았다라고 표현하곤 하죠. 하지만 시청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건 주작으로 만들어낸 자극적인 영상이 아닌 그들의 정성과 영혼이 깃든 진정성 있는 콘텐츠라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는 표정으로 강아지 깜짝 카메라 기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브룩하우츠.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싹 변해버린 브룩하우츠.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저마다의 매력으로 역대 스파이더맨을 훌륭히 소화해낸 3명의 배우들, 그 중에서도 유독 두 번째 주인공이었던 앤드류 가필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별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별명은 바로 역사상 가장 예고편이 긴 스파이더맨.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2014년 7월 19일 밤 유튜브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의 예고편이 올라옵니다. 어라? 근데 예고편의 길이가 2시간 21분이요? 예고편을 보려다가 얼떨결에 풀버전을 마주한 사람들은 공짜로 전편을 볼 뻔했다. 예고편만 봐도 전체 내용 완벽하게 이해 가능 등 다양한 반응을 내놓은 가운데 알고 보니 이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은 영화사인 소니픽처스의 국내 채널인 소니픽처스 코리아의 업로드 실수로 발생한 일이었다고 하죠. 불행 중 다행으로 이번 사건은 영화가 이미 영화관 상영을 마치고 한참 뒤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영화관 수익 자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당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속해 전편을 관람한 걸 보면 만약 상영 중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얼마나 큰 참사가 발생했을지 상상조차 가질 않죠?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단순 해프닝에서 끝나지 않고 작은 업로드 실수 하나가 실제로 대형 참사로 이어졌던 사건들은 더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실수로 영상 올렸다가 실체가 드러난 유튜버 탑 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위, 카스미, ASMR.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해 이제 유튜브에 빼놓을 수 없는 인기 콘텐츠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먹방. 옆나라 일본에서도 먹방 유튜버들의 인기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는 가운데 앳된 미모와 복스럽게 잘 먹는 모습으로 인기를 끈 유튜버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영상을 올렸다 하면 조회수 기본 수십만회, 잘 나올 때는 200만이 넘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 먹방계의 샛별로 떠올랐던 카스미가 그 주인공인데요. 하지만 이렇듯 많은 인기를 누렸던 카스미는 2020년 9월 업로드한 영상 하나 때문에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떡상길만 남은 듯 했던 카스미의 앞길을 막아버린 문제의 대왕 돈가스 먹방 영상 함께 보실까요? 바삭바삭한 돈가스의 소리를 마이크에 담기 위해 한참을 씹던 카스미. 소리 녹음이 다 끝나자 입에 있던 돈가스를 퇴하고 바닥에 뱉어버립니다. 알고 보니 원본을 편집본으로 착각하고 실수로 잘못 올리는 바람에 이 충격적인 장면이 구독자들에게 전부 송출되었던 것인데요. 영상은 올라온 지 10분이 채 안 돼서 빠르게 삭제 처리되었지만 이미 많은 시청자들이 해당 장면을 목격한 뒤였고 그녀의 채널에는 곧장 실망이다, 여태 영상도 다 주작이었냐 등의 비판의 댓글들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비판을 받게 되면 영상에 대해 사과하거나 잠적을 선택하기 마련인데 정말 대담하게도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한 카스미. 그녀의 이런 반성 없는 태도에 실망한 많은 구독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녀의 채널을 구독 취소하기 시작했고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던 카스미의 채널은 순식간에 구독자가 떡락하는 수순을 맞게 되었는데요. 카스미는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영상을 올렸지만 올리는 영상마다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결국 같은 해 11월 이후로는 더 이상 영상을 올리지 않고 활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먹뱃 논란은 한동안 우리나라 먹방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던 사안이죠. 일각에서는 그냥 씹고 뱉는 게 뭐가 그리 문제냐, 맛있게 먹는 모습을 더 오래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게 나쁜 거냐 라는 주장이 이어지기도 하지만 당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구독자들이 배신감을 호소했던 가장 큰 이유는 믿고 구독한 유튜버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구독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는 유튜버들인 만큼 거짓으로 손쉽게 얻은 인기는 그만큼 쉽게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것 같네요. 3위, 로바나 멘도사. 요즘 들어 세계적으로 동물 권리 보호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함께 대두되고 있는 생활 양식, 바로 채식주의인데요. 이 중에서도 동물성 식품을 아예 입에 대지도 않는 극단적 채식주의를 지향하며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비법을 영상으로 찍어 올려 인기를 끈 유튜버가 있습니다. 바로 구독자 250만 명의 대형 유튜버 로바나 멘도사. 아니 근데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없는 만큼 극단적 채식주의는 많은 의사들도 경고할 정도로 위험 요소가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로바나 멘도사는 어떻게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놀라운 비결은 2019년 8월 그녀가 올린 한 영상에서 난데없는 계기로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에? 지금 보이는 이거 잘못 본 거 아니죠? 30분의 긴 영상에서 단 3초,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그녀의 접시에 분명히 보이는 이것은 생선? 심지어 해당 영상에는 그녀가 자신의 팔을 이용해 황급히 접시를 감추려 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찍혀 있었는데요. 찰나의 순간이다 보니 해당 장면을 편집하는 것을 깜빡했던 것 같은데 팬들의 매서운 눈을 피할 순 없었고 결국 해당 영상은 큰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동물성 식품은 아예 입에 대지도 않는 찐
비건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이름을 딴 채식 상품까지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던 그녀였기에 그동안 그녀를 응원해왔던 구독자들은 큰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논란이 거세지자 그녀는 곧장 해당 영상에 관한 해명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내용은 2년 전부터 월경주기가 불규칙해지는 등 건강에 이상이 생겨 의사를 찾았고 주치의의 권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달걀과 생선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 여기에 더해 로바나는 채식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은 절대 아니라며 구독자들을 회유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된 로바나 멘도사가 아이의 건강을 위해 결국 완전 채식을 그만두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은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이 무엇을 먹는지는 개인의 취향이니 존중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여태 본인의 말만 굳게 믿고 비건으로 생활해온 구독자들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수로 이런 영상이 올라와 빠르게 진실이 밝혀진 것이 차라리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2위, 조던 셰이엔. 21세기는 쌍방향 소통의 시대. 특히 유튜버와 구독자들은 댓글이나 실시간 방송 등 소통의 방법이 다양하고 자유로워 어떤 때는 진짜 친구만큼이나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인지 몇몇 유튜버들은 이렇게 가까워진 구독자들에게 자신의 고민이나 겪고 있는 문제 등을 털어놓고 구독자들 역시 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후원을 남기는 훈훈한 풍경이 펼쳐지곤 합니다. 이 유튜버도 그런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던 걸까요? 지난 2019년 침울한 표정과 함께 카메라를 켠 미국 유튜버 조던 셰이엔은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의 투병 소식을 구독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 있던 아들도 슬픔에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구독자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는데요. 이내 마지막으로 응원의 한마디를 부탁한다며 영상을 마무리하는 그녀. 그렇게 영상은 마무리되는가 싶었지만 뒤이어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 하나가 재생됩니다. 방금까지 눈물을 보이며 슬퍼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자신의 아들을 끌어당겨서는 우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조던 셰이엔. 심지어 표정을 더 찌푸리라고 강요하거나 얼굴에 손을 대보라며 카메라 앞에서 이리저리 연출을 이어가는데요. 아무리 모든 방송에는 어느 정도 연출이 들어가기 마련이라지만 오직 조회수를 위해 8살짜리 아들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에 많은 구독자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하죠. 물론 논란의 영상은 몇 분 지나지 않아 빠르게 비싹되었지만 이미 해당 장면만 따로 녹화한 영상들이 유튜브에 우후죽순 박제된 것은 기본. 그녀를 비판하는 패러디 영상까지 나오는 등 셰이엔의 평판은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는데요. 셰이엔은 내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한다며 해명하고 나섰지만 비판의 여론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을 아예 삭제하고 잠적을 택했다고 합니다. 나름 구독자 50만 명을 보유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유튜버였는데 한순간에 지나친 욕심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네요. 1위, 브룩 카우츠. 유튜브를 넘기다 보면 절대 지나칠 수 없는 썸네일이 있죠? 바로 귀여운 반려동물의 영상인데요. 랩으로 만든 담장을 뛰어넘는 주인과 잔뜩 신이 난 채 주인을 따라다니는 도베르만. 둘이 함께 뛰어다니는 모습은 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흐뭇한 미소로 지켜보던 구독자들의 얼굴은 몇 분 뒤 이내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바뀌고 말았다는데요. 문제의 영상 저희도 함께 볼까요? 신나는 표정으로 강아지 깜짝 카메라 기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브룩 카우츠.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싹 변해버린 브룩 카우츠는 자신을 핥으러 다가오는 강아지를 밀쳐내며 위협을 가하고 목줄을 잡아채 반려견을 몸으로 짓누르기까지 하는데요. 이 충격적인 장면은 아우트로 이후 무려 2분이나 이어졌습니다. 브룩 카우츠가 실수로 미처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을 업로드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동안 영상에서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줬던 강아지가 카메라 밖에서는 이렇게 모진 수모를 겪고 있었다니 시청자들은 분노를 쏟아냈고 댓글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죠. 말 못하는 강아지에게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것만으로도 괘씸한데 이어진 브룩 카우츠의 행보는 더더욱 충격적입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브룩 카우츠는 잠깐 동안 모든 영상을 비공개하고 잠수를 탔는데요. 이만하면 됐다 싶었는지 1년 전부터는 다시 유튜브에 복귀해 뻔뻔하게 다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당시 논란이 된 영상 속 강아지는 다른 사람에게 입양을 보낸 상태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반려동물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보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하죠.
브룩카우츠의 사례를 보고 있으니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불거진 바 있는 일부 유튜버들의 반려동물 학대 논란이 다시금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제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죄 없는 생명을 제멋대로 이용하는 끔찍한 일들이 더는 생겨나지 않도록 유튜브 측의 엄격한 규제가 보다 확실히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한때 유튜브에서 막대한 인기를 끌었던 원시기술 영상들, 오로지 나무 막대기와 흙, 돌만을 이용해서 침대, 집, 심지어 수영장까지 뚝딱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시간이 훌쩍 지나버리죠? 하지만 이런 영상들 역시 빠르게 지나가는 영상 중간에 아주 짧은 순간 포크레인의 발자국이 포착되는가 하면 땅을 파고 있는 모양과 뒤쪽에 이미 파여져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모습 등 조작임이 확실한 증거들이 속속 포착되며 결국 많은 사람들의 조사에 의해 막대기만 이용해 단 3명이 건물을 만든다는 이들의 말은 전부 거짓말로 판명이 났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막대한 수익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소개해드린 것들과 같은 조작 영상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지며 여러 문제들이 속속 불거지고 있는데요. 물론 조회수에 살고 조회수에 죽는 유튜버라고는 하지만 조회수를 위해 시청자들을 속이고 심지어 피해까지 주는 주작 행위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깜짝이야.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딱정벌레 위에 올라탄 재밌는 사진들, 놀라운 자연의 신비를 담아낸 이 사진은 많은 찬사를 받으며 여러 매체에서 소개되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사진 속에는 아주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고 하죠. 양서류 연구학자에 따르면 사진 속 개구리는 야행성인 낙하산 개구리로 사진이 찍힌 낮에는 활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낙하산 개구리가 밤도 아닌 낮에 딱정벌레 위에서 멋진 포즈를 취할 리가 없는 데다 이렇게 입을 쩍 하고 벌리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개구리는 뱀에게 잡아먹힐 때와 같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사진 속의 손가락 역시 일반적인 광경이 아닌 매우 부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에 주목하면 이 사진은 개구리를 얼려 포즈를 고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짓을... 사실 이처럼 관심을 끌만한 사진을 위해 동물들의 행동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생각보다 매우 흔하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사진을 대체 어떻게 찍은 거야? 했는데 알고 보면 전부 조작이었다니 싶어서 배신감까지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이것만 보고 놀라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유튜브 영상 속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진실이 숨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알고 보니 조작이었던 유튜브 영상 탑 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수리하는 영상. 고장난 물건을 새 것처럼 말끔히 수리하는 영상들. 알고리즘의 추천으로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손을 바삐 움직여 똑딱똑딱 부품들을 수리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시간이 훌쩍 지나버리죠. 이렇게 고장난 물건들을 수리하는 유튜브 영상은 하나의 장르로 각광받으며 특히 해외에서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해외 유튜버의 에어팟 수리 영상은 1000만 회가 훌쩍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버려진 게임기를 새 것처럼 살려내는 이 영상은 무려 1400만 회라는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자세히 보면 수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더러워졌는데도 한 군데도 깨지거나 찌그러진 곳은 없고 물로 닦아낸 후 말려서 재조립만 한 것뿐인데 복잡한 전자기기가 다시 작동하는 모습, 이거 어딘가 이상하죠? 당연하게도 이런 영상들 대부분이 조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새 오토바이에 주황색 페인트를 뿌려 녹슨 것처럼 위장하는가 하면 새 물건에 흙을 잔뜩 묻혀 마치 처음부터 버려져 있던 것처럼 땅에 떨어뜨려 두는데요. 조작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 방식이 조잡하다 보니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들의 영상을 보자마자 짜증이 확 솟아오른다고 하죠. 버려진 게임기를 살려내는 영상을 본 한 게임기 전문 유튜버는 내 인생에서 이렇게 깨끗한 메인보드는 처음 본다라며 이 가짜 수리 영상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영상 속에 등장하는 나사와 버튼은 조작 영상을 위해 따로 구매한 중국산 부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작에도 불구하고 가짜 수리 유튜버들은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극적인 조작 유튜버들 때문에 조작 없는 진정한 수리 그 자체를 보여주는 진짜 유튜버들까지 괜히 피해를 입는 곳은 아닌지 속상할 따름입니다. 3위, 동물 구조 영상.
한때 52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보유했던 인기 유튜버 갑수목장. 인기의 비결은 파양되었던 고양이를 입양하거나 유기된 고양이를 구조해 기르는 갑수목장의 선행이었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돈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지. 돈벌이를 위한 조작이었다고 하죠. 갑수목장의 고양이들은 입양하거나 구조된 것이 아닌 펫샵에서 돈을 주고 분양받은 고양이였고, 심지어 데려온 고양이들을 거칠게 대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동물들이 돈벌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유튜버들의 사례를 국내에서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역시 이런 유튜브 영상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뱀에게 칭칭 감겨 사냥당하는 개를 아이들이 구조해주는 감동적인 이 영상. 틱톡을 비롯한 각종 SNS를 통해 큰 화제를 기록했지만 역시 조작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파충류학 박사 마크 올리아에 따르면 영상 속에 등장하는 비단뱀은 야행성이라 낮에는 활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먹잇감을 칭칭 감아 옥죄기 전 날카로운 이빨로 먼저 상대를 물어 제압하기 때문에 영상같이 먹이를 물지 않고 감아놓기만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 영상을 찍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뱀을 개에게 묶어놨다는 소리죠. 와, 미친 거 아닌가요? 이러한 영상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캄보디아 등을 비롯한 생계가 어려운 농가를 방문해 이들에게 돈을 주고 이런 자극적인 영상을 찍도록 유도한다고 하는데요. 영상이 찍힌 배경이 워낙 시골이라 위치를 추적해 처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죠. 이에 유튜브 측에서는 이렇게 조작된 동물 구조 영상을 제재하고 채널까지 삭제해버리는 강경책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조작 유튜버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연히 조회수인 만큼 이와 비슷한 영상들이 뜬다면 아예 눌러보지도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눌러봤다면 곧바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신고 버튼을 클릭하는 거 잊지 마세요. 2위, 원시기술 영상. 마치 원시인인 것처럼 나뭇가지로 불을 붙이는 한 유튜버. 직접 지은 움막부터 시작해 벽돌을 만들어 그럴듯한 집까지 뚝딱 만들어버리죠. 원시인들의 기술을 직접 재현하는 원시기술 유튜버 프리미티브 테크놀로지는 문명의 발전을 직접 보는 듯한 흥미로운 영상들로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커다란 성공을 본 사람들은 너도 나도 원시기술 유튜버로 데뷔하며 맨손으로 땅을 파 커다란 수영장을 만드는 등 놀라운 영상들을 업로드하기 시작하는데요. 조회수가 무려 수천만 회에 달하는 이 영상들, 사실 대부분이 조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프리미티브 테크놀로지를 따라한 조작 유튜버들은 2명의 친구와 함께 100일에 걸쳐 이런 거대한 미로를 제작했다고 주장했던 바 있는데요. 그런데 드론을 통해 하늘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아니 이게 뭐야? 수많은 인부들이 함께 공사를 도와주고 있네요. 또 조작 유튜버들의 영상을 자세히 보면 땅 여기저기에 트랙터와 같은 중장비의 바퀴 자국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죠. 이들의 공사를 도와줬다는 전문 업체에 따르면 100일은커녕 최소 3일, 최대 10일이면 작업이 전부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뻔뻔하게 조작을 한 것도 화나는데 이들은 더 뻔뻔하게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축물들을 나몰라라 방치해놓고 떠나버린다는데요. 공사에 사용했던 쓰레기까지 그대로 버려둔 모습을 보면 진짜 개념까지 원시시대에 두고 온 게 아닌가 싶죠. 더 심각한 점은 이렇게 깊게 파놓은 수영장에 물이 고이게 되면 야생동물들이 물에 빠져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시멘트는 물론 유독한 페인트까지 덕지덕지 발라놓은 탓에 산에 사는 동물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죽음의 웅덩이가 따로 없다고 하는데요.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중장비를 동원해 산을 파헤치고 있다는 가짜 원시기술 유튜버들. 돈도 좋지만 조작까지 하면서 자연을 해치는 건 진짜 아니죠. 1위, 트릭샷 영상. 우와, 이게 들어갑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5,8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인기 유튜버 듀드 퍼펙트의 트릭샷인데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트릭샷 영상들이 큰 인기를 끌게 되자 앞선 원시기술 유튜버처럼 수많은 아류 유튜버들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트릭샷이라도 수백, 수천 번 시도해 멋진 영상을 만들어내는 트릭샷 유튜버들. 그런데 모두가 갖은 노력 끝에 영상을 뽑아낸 것은 아니라고 하죠. 조작 폭로 전문 유튜버
윈컴보우는 어떻게 이들이 조작 트릭샷 영상을 만들어내는지 직접 시연했는데요. 크로마키를 입은 사람이 공을 직접 조종하게 만든 후 편집으로 사람만 지워버리거나 아예 초록색 필터를 카메라에 장착하면 편집 없이도 사람이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부터 시작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CG로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와, 정말 그럴듯한데요? 심지어는 아예 이렇게 CG를 사용해 트릭샷을 조작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복잡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몇 번의 동영상 합성이면 손쉽게 트릭샷을 완성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윈컴보우는 트릭샷의 원조격인 듀드 퍼펙트의 영상마저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데요. 윈컴보우가 올린 영상들을 보면 생각보다 너무 그럴듯하죠? 아, 이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영순이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황금 만능주의가 점점 심해지며 많은 사람들이 양심과 돈을 뒤바꾸고 있죠. 그렇다 보니 막대한 수익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소개해드린 것과 같은 조작 영상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영상 합성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며 등장하는 인물까지도 조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정말 그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온 것 같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장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과거에는 책이나 신문, TV 등에서나 만나볼 수 있었던 전문가들을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죠. 하지만 각종 전문가들이 전해주는 그들만의 꿀팁과 고급 정보들을 열심히 귀담아 들었다가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는 척하다가 실체 들통나서 날아간 유튜버 탑3에 대해 알아볼게요. 3위, 보현. 대학교 진학이 목표인 학생들의 12년을 평가받는 수능시험.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터닝포인트가 되는 시험인 만큼 많은 학생이 열심히 준비하고 조언을 절실히 바라게 되는데요. 그러한 입시생들의 멘토를 자처하고 나선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튜버 보현이었죠. 수능을 3번이나 치렀던 경험을 바탕으로 입시 상담, 수능 공부법, 조언 등을 아끼지 않던 보현은 이내 많은 수험생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삼수 끝에 서울대를 갈 수 있었지만 가지 않고 본인의 의지로 이대를 선택했다고 주장하던 그녀는 3년이라는 오랜 수험 경력과 좋은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공부 관련 유튜브 컨텐츠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비싼 과외 수업까지 진행하며 많은 수험생을 돕고 있었죠. 보현은 최근 의대를 목표로 반수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까지 밝히며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한 번에 받고 있었는데요. 대망의 수능날, 수능 가채점표를 자신의 SNS에 공개한 보현의 성적은 국어와 수학만을 공개했지만 그 성적은 무려 96점. 게다가 진짜 성적표가 나오는 12월 10일에는 당당히 올 1등급이 나온 자신의 성적표를 공개하면서 모두의 찬사를 받았죠. 그러나 수학에서 굉장히 쉬운 문제는 틀리고 엄청 어려운 문제는 맞는 등 수상한 낌새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줄곧 그녀의 성적을 의심해오던 네티즌 수사대는 결국 그녀가 공개한 성적표의 문서 확인 번호를 기반으로 평가원에 직접 조배를 하고 나섰는데요. 그리하여 1등급은커녕 2등급과 4등급이 난무하는 보현의 처참한 실제 성적표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보현은 자신의 성적표가 맞다며 법정 싸움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녀가 재학 중이던 이대마저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들어간 것 같다는 의심까지 제기되는 등 성적 조작에 대한 비난은 걷잡을 수 없이 거세졌는데요. 사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유튜브와 SNS를 모두 삭제하고 잠적해버린 보현은 얼마 뒤 유튜브에 사과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주목받는 것이 부담되어 수능을 망친 것을 공개하는 것이 두려웠고 이 때문에 성적표 위조로 이어졌다고 밝혔죠. 하지만 그녀의 위조된 성적에 속아 과외를 받은 학생들에 대한 보상, 이대 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많은 수험생들의 뒤통수를 얼얼하게 때림과 동시에 공문서 위조 혐의까지 더해진 보현. 해당 사건은 아직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인데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지 많은 사람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2위, 김전술. 최근 가짜 사나이를 시작으로 강철 부대, 더 솔저스까지 각 부대를 조명하는 예능이 늘어나면서 군대 중에서도 특출난 이들만 모인다는 특수부대에 관한 관심도 함께 늘어나고 있죠. 그 관심에 호응이라도 하듯 다양한 특수부대 출신의 유튜버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배울 수 없는 그들의 치열한 삶, 경험, 전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수많은 마니아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김전수도 그 즈음에 생겨난 채널이었죠.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협력해 만들어진 이 채널은 여러 명의 사람이 김전술이라는 이름을 함께 사용하며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감추고 전술에 목마른 이들의 욕구를 채워줄 것을 표방하며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들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은 특수부대 707 출신의 채모 씨였습니다. 707 부대라는 이름이 주는 중압감, 전술에 대한 빠삭한 이론, 풍부한 경험들은 많은 네티즌들이 차세대 전술 유튜버로서 김전술을 지목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죠. 실제 특수부대 현역 간부들 또한 전술에 대해 교류를 하기 위해 그를 찾아오는 경우까지 있었다는데요. 경찰 특공대 훈련장에서 훈련을 지도하는 모습의 영상을 올리기도 하면서 그의 입지는 공고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전술 마니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던 김전술이었는데 어느 날 전 군종 기자 태상호 기자의 채널에서 그의 실체가 낱낱이 까발려져 버렸죠. 그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요. 707 부대 출신이라는 것도 가짜, 경찰 특공대 훈련도 가짜, 그가 가르쳤던 모든 전술도 전혀 전문 지식이 없는 가짜, 모든 것이 가짜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채모 씨는 군사경찰 SDT의 일반병 출신이며 원래 직업은 헬스 트레이너였다고 하는데요. 대체 채모 씨는 어떻게 가짜 신분으로 다른 특수부대 현역들과 전술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전술 돌려막기가 그 비법이었습니다. 그가 만났던 현역들의 전술을 학습 후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그 전술을 마치 자신의 지식인 것 마냥 떠들어댔던 것이죠. 하지만 남의 지식은 어디까지나 남의 지식, 뭔가 어설픈 그의 지식에 그를 직접 만났던 특수부대원들이 그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데요. 특수부대 간부라면 무조건 알아야 하는 독도법과 그의 주특기였던 통신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는 데다 부대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707 부대에서 그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까지 더해져 채모 씨를 향한 의심은 커져만 갔다고 합니다. 결국 오랜 연기 끝에 그의 정체는 들통나고 말았고 김전술 측은 채널에 본인들도 채모 씨에게 속은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사과글을 게재, 모든 영상을 삭제하며 사건은 일단락되었는데요.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그가 다른 곳에서 전술 교육이라도 하기 전에 일찍 발각되어서 다행이긴 한데 그렇게 특수부대 출신이 되고 싶었다면 지원해서 입대할 것이지 대체 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유튜브에서 사칭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1위 파토코치. 요즘 헬스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나도 한번 몸 좀 만들어 볼까 싶어 운동하려고 했는데 러닝머신 말고 다른 기구는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고 운동을 가르쳐주는 PT는 너무 비싸죠. 그럴 때 정답은 뭐다? 유튜브다. 그 중에서도 50만 구독자라는 어마어마한 팬층을 확보한 헬스 유튜버가 있었는데요. 바로 파토코치가 그 주인공입니다. 파토코치는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한 헬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운동 자세를 알려주고 루틴을 알려주며 누구나 쉽게 헬스를 접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였는데요. 말도 친절하게 잘하는 데다 국내에 흔치 않은 크로스핏 강사로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죠. 하지만 넘쳐나는 헬스 유튜버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였을까요? 그의 유튜브 썸네일과 제목이 점점 강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운동들을 절대 하지 말라는 식으로 소위 어그로를 끌기 시작한 것인데요. 다른 운동 전문 유튜버들이 파토코치의 의견에 반박하는 영상을 대놓고 올릴 정도였지만 여전히 그의 팬은 늘어만 갔고 그렇게 작년 2월 50만 구독자를 달성했죠. 하지만 50만 구독자 달성 기념으로 진행한 Q&A 영상에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구독자들은 그에게 해창의 상징이자 척도인 3대 중량이 몇이냐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는 지금은 몸이 좋지 않아 인증은 하지 못하지만 과거 120kg짜리 바벨을 머리 위로 드는 오버헤드 스쿼트 영상을 보여주며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거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댓글에는 3대 650kg을 들 수 있었던 것처럼 답글을 달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가 보여준 영상에서 바벨은 111kg에 불과했다는 것과 오버헤드 스쿼트와 3대 운동은 전혀 상관이 없는 운동이라는 것, 그리고 과거 그의 운동 일지까지 소환되며 정황상 그가 650kg을 드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3대 운동의 중량은 별다른 기준이 없는 맨몸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그것을 속였으니 헬스 유튜브로서는 최악의 거짓말을 한 셈인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파토코치는 크로스핏 자격증도 없으면서 크로스핏 체육관을 운영했다는 주장까지 올라오면서 그에 대한 비난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결국 다음날 파토코치는 그간의 의혹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이 채널 운영은 여기서 마치겠다는 말과 함께 사라져버렸는데요. 다른 저자와 공동으로 책도 출판하고 강의도 진행한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던 파토코치였지만 끝까지 그를 지지했던 팬들만 우스운 꼴로 만들어버리고 해명도 없이 사라진 최악의 결말만을 남겼네요. 수많은 유튜브 콘텐츠만 봐도 알 수 있지만 굳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는 있죠. 하지만 이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자신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럴듯한 말과 행동으로 남들을 속이고 가르치려 한 데 있었던 것인데요. 결국에는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는 아무리 예쁘게 치장을 해도 들통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아! 영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8명이 한 달 평균 30시간을 유튜브 시청에 쏟는다고 하죠. 나날이 거세지는 그 인기만큼이나 유튜브 콘텐츠 분야 역시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근래에는 의료, 군사, 패션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집이 커지면 그림자도 길어지는 법, 유튜브 인기에 편승하는 전문가 코스프레 유튜버들이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는데요. 오늘 랭킹스쿨에서는 전문가인 척하더니 실체가 들통나자 빤스런한 유튜버 탑 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위, 파토코치. 그렇지 않아도 헬린이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이어졌던 유튜브 홈트레이닝 콘텐츠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어느덧 대세로 자리 잡았죠. 수많은 헬스 유튜버들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50만여 명의 구독자 수를 자랑하는 파토코치는 이 중에서도 단기간 급성장을 이룩한 채널로 유명세를 떨친 바 있는데요. 파워리프팅이나 보디빌딩처럼 신체 일부를 극단적으로 강화하는 운동보다는 종합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하는 기능성 트레이닝을 표방하는 콘텐츠를 선보이며 헬스 경험이 전무한 초보 헬린이들의 무한한 신뢰를 자아낸 파토코치. 그러나 파토코치가 설파하는 운동 관련 정보나 주장은 헬스 문외한인 초보들에게는 설득력 있게 들린 반면 헬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황당한 내용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일례로 트레이너가 사이드 레터널 레이즈를 가르쳐준다면 믿고 걸으라거나 루마니안 데드리프트가 허리를 박살낸다는 등 근거가 빈약한 자극적인 주장으로 몇몇 헬스 유튜버들의 눈총을 받기 시작했죠. 하지만 몇 안 되는 대형 헬스 채널이었기에 다들 직접적인 지적은 하지 못하던 상황. 결국 시청자의 질문에 답하는 Q&A 영상에서 터질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파토코치는 자신의 전성기 시절 3대 중량이 550kg에 달한다고 강조했는데요. 3대 중량이란 벤치와 스쿼트, 데드리프트를 각각 한 번씩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 무게의 총 중량을 합친 것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어마어마한 수치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 한 헬스 카페에 파토코치가 직접 작성한 운동일지가 발견되며 3대 중량이 550kg이라는 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여기에 이전 댓글에서는 본인이 과거 650kg을 들었다고 답변한 점이 뒤늦게 발견돼 논란을 자아냈죠. 거짓말이냐 아니냐 시청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파토코치는 550이었다, 500이었다 애매한 변명을 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시청자들의 댓글을 삭제하기까지 했는데요. 그의 부당한 대처 방법에 그간 파토코치
씨의 무분별한 어그로성 콘텐츠와 타 운동비하, 전문성 결여 등의 불만을 품고 있던 다른 운동 유튜버들도 적용 영상을 게재하기 시작. 이 과정에서 과거 거짓말과 허풍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크로스핏 무자격 상태에서 크로스핏 체육관을 운영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에 이어 저서 불량 헬스2의 표절 시비까지 완전 수세에 몰린 파토코치. 해명 한번 할 법한데 논란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였을까요? 파토코치는 지난 3월 5일 채널 운영은 여기서 마치겠다는 짤막한 인사와 함께 유튜브 운영을 중단, 채널도 영구 삭제하며 자취를 감췄습니다. 2위, 야쿠르트. 분야별 의료 전문가들이 전하는 생생한 의학, 약학 정보들.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내용들은 물론 미처 몰랐던 정보들까지 쉽게 알 수 있어 최근 유튜브 시청자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콘텐츠가 아닐까 싶은데요. 각종 약과 영양제 리뷰, 건강정보 팁을 공유하는 약사 크리에이터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유튜버 야쿠르트 역시 이 지점에서 시청자들의 호평을 자아냈죠. 약사라는 출중한 전문 직업에 수려한 방송 진행 실력, 그리고 잘생긴 외모까지 어느 하나 빠질 것 없는 매력으로 여심을 사로잡던 야쿠르트는 마이리틀 텔레비전 등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출연하며 승승장구했는데요. 그렇게 구독자 수 24만 명의 대형 채널로 거듭나던 지난해 4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게시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약사 유튜버 땡땡땡에 대해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작성자 A씨는 과거 팬으로서 친해진 야쿠르트와 직접 만났고 이 과정에서 전염성 성병인 헤르페스 진단을 받았다고 폭로한 것인데요. 문제는 A씨에게 강압적으로 만남을 요구했다는 것과 그간 헤르페스는 별거 아니다, 왜 내가 전염시킨 것처럼 얘기하냐며 적반하장으로 응수한 야쿠르트의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게다가 작성자 A씨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는 2명이나 더 있었는데요. 방송을 통해 구축한 반듯하고 건실한 이미지를 이용해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른 야쿠르트. 논란 발생 한 달여 후인 5월, 야쿠르트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검사지 2장과 함께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그는 논란 전까지 성병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이번 검사를 통해 헤르페스 1형, 2형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강조, 피해 여성들의 헤르페스가 자신으로부터 전염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피력했는데요. 그러나 1차 피해자 A씨가 공개한 카톡 대화에서 이미 자신에게 헤르페스 2형 수포가 올라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과거 팬들과의 라이브 방송에서도 입술에 헤르페스가 생겼다고 말한 점이 드러나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음성 결과가 나온 검사지 역시 조작이 아니냐는 의혹이 빗발치는 가운데 궁금한 이야기 Y 실화 탐사대에서 취재를 진행하면서 카메라의 모습을 드러냈으나 야쿠르트는 구독자와 팬들에게만 사과할 뿐 피해 여성들에게는 묵묵부답, 철면 피해 행동에 시청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비난을 견디기 어려웠는지 야쿠르트는 이후 유튜브 채널은 물론 본인이 운영하던 약국까지 폐업, 현재는 근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1위, 카걸.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자동차 관련 정보와 분해 나는 호화 일상을 공개하며 방송 시작과 동시에 화제의 중심에 선 유튜버 카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한 공작이 주최하는 파티에 참석하는 모습이나 슈퍼카 맥라렌 공장에서 창업자 딸에게 안내를 받는 영상 등을 통해 상당한 재력과 인맥 네트워크를 과시, 세간의 부러움을 자아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이제 막 창업을 하기 시작하던 초기에 주식에 투자해 약 1%, 우리 돈 6,300억 원에 달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일명 재벌 유튜버로 인지도를 구축하기 시작했죠. 여기에 VIP만 참여할 수 있다는 파티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자신이 제주 맥주 대주주라는 사실을 어필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시그니엘 레지던스에 거주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등 영상 곳곳에서 강조된 카걸과 피터 부부의 남다른 라이프 클래스. 대체 정체가 뭐길래 이런 호화 일상을 누릴 수 있는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일며 카걸이 주장한 대부분의 이야기가 사실보다 부풀려지거나 아예 사실과는 다른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카걸 부부가 인기 예능 프로그램 유키즈에 출연하며 이들의 거짓말 정황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 폭로됐는데요. 테슬라 주주라면 0.001%의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미국 증권거래소에 공시되기 마련인데 카걸 부부의 이름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남편 피터의 미국 및 영국에서의 학력이 과장됐으며 탑티어 코리아에서는 외주 제작사 PD로 근무했다는 점 등이 잇따라 공개되며 논란이 가속화됐습니다. 이 밖에도 VIP만 참석 가능한 파티는 실상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통한 신청으로 맥라렌 외동딸과의 친분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투어 요청으로 이루어진 가이드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속속 드러나 충격을 안겼죠. 재계는 물론 정계에까지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했지만 실상은 어느 하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더 나아가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간 큰 사기극의 비난이 쏟아지자 카걸 부부는 시청자들이 저희를 재벌이라고 여기는 반응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사과문을 게재했고 이와 동시에
동시에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며 더 이상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과장된 콘텐츠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자신의 진짜 실체를 숨긴 채 거짓으로 점철된 콘텐츠로 시청자들을 유인하여 구독자 수십만의 스타 유튜버가 되는 건 위험 부담이 너무 큰 행동 아닐까요? 시간 문제일 뿐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사실, 유튜버라면 명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오버워치, 카운터 스트라이크, 배틀그라운드, 리그 오브 레전드 등 흥행에 성공한 게임들에는 언제나 유저들의 핵 사용 문제가 뒤따르죠. 선량한 유저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게임 흥행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게임 업체들은 과거부터 오랜 기간 핵 프로그램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타 유저들의 모범이 돼야 할 게임 전문 유튜버들이 오히려 핵을 쓰다 영구 정지를 당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랭킹스쿨에서는 생방송 중 핵쓰다 영구정지당한 유튜버 탑3에 대해 알아볼게요. 3위, 내 이름은 소망. 지난 2019년 12월 17일 아프리카TV에서 개최된 배틀그라운드 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경기 중 영구정지를 받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경기는 실시간으로 방송 중이었으며 대회를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은 경악을 감추지 못했죠. 이후 그 참가자의 이름이 내 이름은 소망으로 밝혀졌고 곧 그에겐 엄청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는데요. 해명 방송을 진행한 내 이름은 소망은 본인은 절대 핵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배틀그라운드 운영자에게도 곧바로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상황을 보면 충격을 감출 수 없는데요. 바로 배틀그라운드 유명 유튜버들이 그가 핵을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고 저격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내 이름은 소망이 사용한 핵이 조준을 도와주는 에임 핵과 적의 위치를 볼 수 있는 ESP 핵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후 본격적으로 파헤치자 핵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끊임없이 쏟아졌고 특히 발소리를 절대 들을 수 없는 위치에서 내 앞에 발소리를 외치는 모습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죠. 이미 대회 도중 실시간으로 정지를 당하고 타 유튜버들에게 핵 의심을 받는 상황에도 소망은 끝까지 자신은 핵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전 프로게이머이자 배틀그라운드 대형 유튜버인 뜨뜨뜨뜨가 그가 해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고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계속되는 말 바꾸기와 비논리적인 이야기로 일관하는 글을 보곤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바로 배틀그라운드 운영자가 직접 공식 카페에 내 이름을 소망해 핵 사실을 확인했고 그에 따라 영구정지했다는 댓글을 올린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내 이름은 소망은 해명하겠다는 공지만 남기고 잠수를 타게 되는데요. 이미 얼굴까지 스스로 알린 상황에 공식 카페는 물론 여러 커뮤니티에서 비난과 조롱이 이어졌고 사실상 모든 인터넷 콘텐츠 매체에서 퇴출되며 사건은 종결됐다고 하네요. 2위, 카이저. 지난 2017년 11월 11일 한 커뮤니티의 유저가 아프리카TV에서 진행한 배틀그라운드 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핵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영상의 주인공은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카이저이며 전적기록 사이트에서 확인된 말도 안 되는 전적을 근거로 에임핵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죠. 또한 공개한 영상을 본 많은 시청자들 역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며 비난의 댓글을 달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카이저는 다음날 곧바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자신은 핵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게임사 측에 개인 녹화 영상을 보냈고 그에 대한 답변서도 받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공개한 답변 전문에 오타가 발견되어 해당 답변서가 정말로 게임사 측에서 보낸 것인지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거기다 다른 유튜버들에 의해 추가로 핵 사용이 의심되는 장면들이 공개되었고 그에 대한 해명 역시 아프리카TV에서 보여주지 말라고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핑계를 댔는데요. 그 와중에 과거에도 오버워치와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핵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고 카이저는 말 그대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카이저는 끝까지 본인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사건은 장기화될 걸로 보였는데요. 상황은 의외의 형태로 해결됩니다. 바로 게임사 측에서 영구정지를 내린 것이 아닌 아프리카TV 측에서 영구정지를 내린 것이
것인데요. 알고 보니 해명 방송을 준비하던 카이저의 개인 화면을 아프리카 TV 운영자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 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장면을 포착했던 것입니다. 이후 아프리카 TV에서 정지를 당한 카이저는 뻔뻔하게도 트위치에서 방송을 이어가려고 했는데요. 개벌을 남 못 준다더니 그곳에서도 핵을 사용하여 방송을 진행하다가 트위치 계정과 게임 계정을 동시에 정지를 먹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었고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복귀를 시도했으나 운영자들의 발빠른 정지로 번번이 실패하며 시청자들에게도 점차 잊혀져갔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그동안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다닌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겠다며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것마저도 단순 겁주기용으로 밝혀졌고 오히려 배틀그라운드 게임사 측에게 업무방해 및 불법 프로그램 이용으로 인한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완전히 나락으로 빠져버리게 됐다고 하네요. 1위 페이즈 자비스. 사실 핵 프로그램을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게임 크리에이터 문제는 비단 국내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데요. 지난 2019년 11월 포트나이트 프로게이머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튜버 페이즈 자비스가 영상 촬영 도중 계정 영구 정지를 당하며 시청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바 있습니다. 이미 2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게임 유튜버가 계정 영구 정지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에 처음에는 오인 제재일 것이라는 소리가 지배적이었다고 하는데요. 며칠 뒤 자비스가 직접 핵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가 계정이 정지됐다고 인정하는 영상을 올리며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자비스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재미삼아 단 한 번 사용했고 실제 경쟁하는 모드에서는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오직 시청자가 느낄 재미에 대해서만 생각했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이어 포트나이트가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후회를 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트나이트 게임사 측은 성명을 통해 부정 프로그램 사용자에게는 무관용 정책을 취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자비스가 포트나이트를 활용한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없음을 못 박았는데요. 아무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단 한 번 실수했다고 하지만 이미지적으로든 콘텐츠적으로든 사실상 크리에이터로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자비스. 그런데 이후 상황은 생각지도 못하게 흘러갑니다. 바로 포트나이트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먹방, 일상, 노래 등 다양한 콘텐츠로 눈을 돌린 것이죠. 초반엔 싫어요가 수만 개가 달리고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를 비난하는 사람의 수는 점차 줄어들었고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는 구독자가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이 사실을 접한 많은 한국인들은 저게 용서가 가능한가? 한국이었으면 진작에 매장 등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개인 미디어 활동이 나날이 증가하는 요즘 유튜브는 물론 많은 개인 방송 플랫폼에서 인기를 끌기 위해 보다 자극적인 콘텐츠로 사람들을 유혹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적이고 아이들에게 노출되면 안 되는 요소들도 많아 논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한편 크리에이터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